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동영상 업로드 하는데 조금 기간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2024학년도 경기 공유학교 운영 계획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기교육은 학력 향상 교육과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교육 협력과 또 에듀테크 활용교육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교육 협력의 가장 큰 교육 정책인 경기 공유학교가 그동안 산재해 있던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끌어모아서 올해는 굉장히 확장한다는 형태의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목적을 좀 살펴보시면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넓히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 특성과 수준, 발달 단계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방침을 보시면 첫째가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경기 공유학교의 추진 동력을 얻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교육자원의 적극적 개방과 공유를 위한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함께 공부할 때 이 지역별로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자원 지도를 만들고 인터넷상에 온라인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리고 지역 간의 플랫폼들을 연결하고 도교육청이 그것을 컨트롤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크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진 과제를 보면 비전이 지역교육 협력 기반 공유와 상생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그래서 이 미래인재라는 키워드는 경기교육의 목표와 다 있고요. 우리 경기교육의 목표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 또 상생하면서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경기공유학교와 관련된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자와 수요자가 양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게 협력체제 구축의 주요 과제고요. 두 번째는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경기공유학교의 거점 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교육, 인적 자원을 발굴 및 육성해서 학교 교육 과정을 지원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재구조화 및 특화 모델 개발입니다. 학교 밖에 산재해 있던 그런 교육 활동을 통합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요. 또 선도교육청을 선발해서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경기 공유학교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교육 공동체가 어떤 기대를 공유학교에 가지고 있는지 또 공유학교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고 이런 정책 연구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 다양화를 지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지역 맞춤 공유학교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지역 프로그램, 경기 이룸학교, 경기 이룸대학, 또 지역 기관과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연계해서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이 중학교, 초등학교로 아마 확대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런 교육 활동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활용해서 위탁 형태로도 교육 활동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명시를 해뒀습니다.
경기 공유학교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입니다. 2023학년도에 경기 공유학교와 관련된 이 포럼이 있었는데요. 유튜브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올려놓았더라고요. 그 부분 조금 살펴보시면 선생님들께 이 공유학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유학교의 체제를 좀 보면 비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교육 협력 기반 공유와 상생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는 지역교육 협력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그리고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공유학교만의 목표는 아니고 우리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목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가치는 공곡, 협력, 개방, 확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저도 기획을 할 때 이 용어를 좀 사용했었어요. 원하는 배움이 다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경기 공유학교. 그래서 학교 안에서 배운 것보다 더 넓고 더 깊게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경기 공유학교다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도가 항상 중요하고 이 개념도를 잘 그리고 있으시면 이 공유학교와 관련된 기획을 하거나 혹은 전문직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과제를 한 3가지 정도로 구성을 하고 과제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들을 한 3꼭지씩 마련한다면 333 이렇게 균형 있는 기획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유학교의 플랫폼이 가운데 있고요. 이 수요자와 그리고 공급자가 서로 제안하고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를 좀 보면 근거 및 목적, 요구 분석 및 방침, 추진 경과 및 체제, 그리고 세부 운영 계획, 기대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경과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주요 정책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유학교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합 분석을 했는데 이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한번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유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강점은 뭐냐면 정책 추진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지자체, 학교에서 학교 밖 활동 그리고 학교 안의 활동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다. 또 지역교육 협력 기관을 발굴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 교육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이 도교육청에서 목적 지정 사업비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청에서 기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산과 재정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자율성은 지역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도 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약점으로는 그동안 학교 밖 교육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분절적이고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약점이고요. 또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설로 인해서 학생 참여율이 저조하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사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이 경기도교육청이 이 데이터 기반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 교육사업 공유 및 협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 있고요. 기회는 뭐냐면 교육 공동체 및 도민의 지역교육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정책 공감도가 있다. 아까 설문조사 그냥 넘겼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도민들의 요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교육 협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 중심의 투자에서 소프트웨어, 즉 교육과정과 관련된 투자를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별 다양한 유휴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문화예술, 소프트웨어, 인문진로, 인성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그런 것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런 경기공유학교는 이 시의 적절한 교육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부분을 보면 공유학교가 운영됨에 있어서 지역차가 분명히 있어요. 학교차도 있고.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미래 역량 함양 프로그램 발굴 및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협력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미래 역량 함양이라던가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그런 협력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학생의 생활권에 근접한 학교 밖 교육활동 거점 공간이 부족한데 이러한 거점들을 많이 만들어서 학교에서 나와서도 공교육 체계 안에서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감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학원이 이 공유학교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끔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밖에 학생들의 생활권 안에 공유학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사점을 좀 보시면 경기 공유학교 기반 조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개별 사업의 한계 극복을 위해 기존의 학교 밖 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지역교육 플랫폼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산재에 있는 걸 모아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다음 경기 공유학교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 활동, 즉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중심의 이런 공유학교를 만들어야겠다. 또 안정적 교육 활동을 위해서 거점 활동 공간을 구축하고요.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또 인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학생들 성장을 위한 재능 기부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또 이 공유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이 지역의 요구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의 선봉에 설 필요가 있다. 또 공유학교가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육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이러한 신수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시사점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방침을 보시면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기 공유학교 추진 동력을 제고한다. 아까 키워드가 네트워크였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가 있으니까요. 또 중복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학교 안팎의 교육 활동을 협력 연계해서 운영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이제 꿈길 요런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교육 자원과 그 교육기관, 공간들을 발굴해서 학교에 연계를 해야 되겠다. 또 수요 기반으로 해야 돼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선도교육청을 지정해서 이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 올해에는 파일럿 형태로 운영해서 내년도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각각의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형태로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아까 자율성 관련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지역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 또 경기공유학교의 운영 평가 및 질 관리를 통해서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문건들을 볼 때 이 질 관리와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들은 이제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획의 양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진 권고안은 넘어가고요. 이것도 아까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 추진 과제 밑에 자율균형 미래에 맞게 공유학교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가를 좀 보면, 자율에서는 자율성 기반의 지역 맞춤형 교육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운영과 편성,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자율성을 주고, 균형,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기회의 균등, 공교육 안에서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배우는, 다 되는 그런 공유학교를 만들겠다. 그리고 공유와 상생으로 미래교육의 가치를 구현하겠다. 우리 지역교육 협력이 단순히 학생들의 성장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지역사회에 투여되기 때문에 지역도 살고 또 학교 교육이 함께 성장하면서 이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들을 이 성장시킬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중장기 계획을 좀 보면 실행기에는 경기 공유학교를 31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하고 이 특화교육지원청을 선발해서 모델을 개발하겠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거점 시설들을 구축하는, 즉 2024년도에는 기반을 구축하는 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25년도에는 이제 구축된 기반으로 이러한 경기교육의 다양한 모델들을 활성화하고 일반화하는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2026년 심화기에는 이 교육정책을 깊이 있게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 다양하게 개발된 특화 모델이 이 각 지역에서 일반화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 학생들의 성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 운영계획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협력체제 구축이었습니다. 경기 공유학교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요. 세 가지 이 수준에서 이 네트워크가 운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수준에서는 지역교육 협력 중앙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역교육 협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하고 주요 기획들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경기공유학교 정책협의회, 경기공유학교 싱크탱크, 경기공유학교 실무추진단, 도교육청 운영지원단, 이렇게 다층적인 지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이 질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작년에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라는 것이 조례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들을 이 하나의 협의체에서 논의함으로써 각 교육협력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리고 각각의 교육활동들이 연계돼서 분절적인 교육활동이 아닌 통합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지원청 수준에서의 공유학교 정책 추진단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교육활동들, 공유학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교육활동들이 이 정책과의 간극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예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획 총괄 분과, 운영 분과, 지원 분과 이렇게 해서 지역 단위에서 공유학교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지역 맞춤 공유학교 운영 지원단, 아까 도교육청에서도 있었는데 지역청 단위에선 이렇게 한 3단계 정도에서 공유학교를 운영하겠다. 두 번째는 양방향 온라인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예전 용어를 사용해 보면 원클릭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요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또 강사 인력풀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이런 것들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연계하고 개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침을 좀 보시면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지역별 공유학교 프로그램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요. 또 지역 단위와 도 단위 시스템의 연동을 통해서 공유학교 플랫폼의 개방성과 확장성을 증진한다고 합니다. 또 경기 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1월 달에는 이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이 법령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1, 4분기에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방향을 설정을 하고 지역별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 공유학교 온라인 창구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 다음 2, 4분기에는 지역별 온라인 시스템 도입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시스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4, 4분기 3, 4분기에는 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교육자원 발굴 및 지원입니다. 이 첫 번째 세부 과제가 경기 공유학교 거점 활동 공간 확대인데요. 이 거점 활동 공간이라는 것은 지역 캠퍼스를 포함한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의 안정적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활동 공간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폐교를 활용해서 그 폐교 안에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을 구성하고 또 그 공간 안에 교육 활동과 관련된 기자재들을 설치해서 이 전문가들이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오고 학생들도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주말이나 방과 후에 그러한 교육 활동,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거주지와 이 거점 공간이 너무 멀어지면 학생들이 이동해서 이 공유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목적이나 방침 수준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이 학생들의 생활지와 이 근접한 곳에 이러한 거점 공간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캠퍼스를 활용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 공동체가 다각도로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 거점형 공간에서 단기 체험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이 경기 공유학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지원을 할 것 같고요. 이 지역 캠퍼스 운영 책임 분리제를 시범 운영하는데요. 학교 안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늘봄학교도 늘봄센터를 만들어서 학교의 업무와 분리해서 이제 진행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 지역 캠퍼스도 운영하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 학생들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근무하게 되는 그런 선생님들은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몽실학교 같은 경우에 토요일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 일요일과 월요일을 쉬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유연근무 혹은 대체휴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 시간은 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는 단기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고요. 이 방과 후와 주말, 방학 등을 통해서는 장기 프로그램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교육과정 연계하기 위해서는 뭐 창체나 자유학기나 진로체험활동 또 올해는 자율과정이지만 자율시간과도 또 연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율과정이나 자율시간.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기획을 할 때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방학이나 방과 후에는 또 주말에는 이런 지역 맞춤형의 수요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점형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거점 활동 공간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에 대한 자원 지도를 제작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지역 기관이나 학교 관리자 대상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인식을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무턱대고 학교에 공간을 개방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점형 캠퍼스가 잘 되는 기관은 이 시설 이용과 관련된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또 충원하고 또 사고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추후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MOU 사항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 폐교나 유휴 공간들을 개선해서 교육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20실 이내의 공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25개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한 개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기존에 이 거점형 캠퍼스를 개설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들을 균형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한 곳씩은 아마 구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거점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기관에는 뭐 교육감 표창이라든가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사실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활동 공간 구축 절차는 이렇게 시설을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대응 협의를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외에 도교육청 사업부서와도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뒤에 추진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협력 사례가 나와 있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폐교 또 교육지원청을 이용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거점형 센터가 확보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 인적 자원 발굴 및 육성입니다. 교육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참여 또는 원활한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뜻있는 기관, 단체, 개인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전문가, 또 기관 이런 것들을 교육 인적 자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학교, 학생, 학부모가 이러한 교육활동을 신청하고 또 공급자 측면에서는 수요에 맞게 이러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매칭 시스템을 아마 이제 적용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아까 위에서 살펴봤지만 올해는 1사분기, 2사분기에는 이 법령을 검토하고 위탁해서 만드는 기간이고요. 3, 4분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학교에서 공유학교 프로그램과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계하기도 하고요. 또 이 연계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생이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을 방과 후나 주말 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성숙한 교육봉사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수 활동과 우대 및 실적 증명을 통해서 많은 지역의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참여한 활동가들의 인력풀을 만들어서 이 공유학교가 지역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동력을 이렇게 확보를 하시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활동가들에 대해서 이 공유학교 관련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수과정을 개설을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반드시 나서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각 지자체에 있는 평생교육과 같은 데서 이런 것과 지원청이 연계해서 이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강사들을 육성하고, 또 육성된 강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 자원을 신청을 받을 때는 홍보 및 모집, 신청, 그리고 요 사이에 아마 검증이 있을 겁니다.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선정을 하고 교육자원 참여자 교육, 그리고 이 학교와 학생들과 매칭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활동 평가를 통해서 질 관리를 하고요. 이 이후에 사실은 또 연수 등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환류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재구조화 및 특화 모델 개발입니다. 첫 번째가 학교 밖 교육활동 통합 및 연계 운영인데요. 기존에도 학교 밖의 교육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고, 아까 앞서 함께 공부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라서 이 학생들의 요구가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좀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 이룸학교의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 그래서 기획 워크숍이나 학생 꿈조사 결과 등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 기반이잖아요. 그죠? 제한된 주제나 운영자가 제안한 주제 중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 또 이 단계가 뭐 기초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 기본, 심화 단계를 통해서 학생이 플룻이다 그러면 플룻을 시작하는 단계, 또 플룻을 배워서 그것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드는 단계, 그리고 이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전문가 단계, 이런 형태로 이 과정들을 단계 수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이룸학교 같은 경우에 도전형, 성장형, 창조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통합하여 학생 기획에 기반한 공모형으로 유형을 단일화하겠다. 경기 이룸대학의 발전 방향도 좀 모색을 하는데요. 학생 맞춤형 강좌 개설로 인해서 만족도와 이수율을 좀 제고를 하고요. 진로 탐색 과정, 진로 집중 과정, 즉 학생의 발달이나 특성, 수준에 맞게 단계별 연계성을 강화해서 학생의 배움이 끊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단연간 검증된 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점 인정 방안을 마련해서 학교 밖에서 학습한 내용이 학력으로 인정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 9월에 경기 온라인 학교가 개설이 되잖아요. 그것과 발맞춰서 이 경기 온라인 학교에서도 학력을 인정받고 또 이렇게 단연간 검증된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기관에서 학습한 것들이 학점으로 인정이 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협력지구와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의 연계 운영을 통해서 이게 미래교육협력지구가 경기 공유학교보다 훨씬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팎의 교육과정 및 단기성 체험활동을 경기 공유학교에서 기초심화 전문과정으로 개설, 운영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외에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체육, 예술, 다문화, 융합교육 등을 다른 부서들과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공유학교 프로그램으로 좀 만들고요.
또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경기공유학교 협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교육활동 통합 및 연계를 보면 이제 경기공유학교가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이 6개가 시범교육지원청을 했고 이외에도 사실은 이 공유학교와 관련된 사업들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올해는 31개 시군이 전면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특화 모델 연구 개발을 위한 선도교육지원청을 6개 운영합니다. 아마 성남교육지원청을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정되었던 지원청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경기 이룸학교가 원래 꿈호의 학교였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룸학교로 변경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형, 도전형, 창조형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한다. 그리고 경기 이룸대학 같은 경우에는 꿈의 대학에서 작년에 이룸대학으로 하반기에 이름을 바꿨고요. 지역 학생 맞춤 강좌, 진로 탐색 과정, 그리고 진로 집중 과정, 그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화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겠습니다. 아이고. 경기공유학교 특화 모델 연구개발 선도 교육지원청 운영 나와 있는데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교육청에서는 전반기에는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파일럿 형태로 이 개발한 모델을 직접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이 다른 6개 교육지원청을 제외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확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도 교육지원청별로 이 연구와 파일럿 형태의 이 교육활동 제공을 위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을 배부한다고 해요. 작년에는 이제 선도교육지원 1,0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억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아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공유학교의 특화 모델 영역을 좀 보면 IT 분야, 인성 분야, 이제 특수여건, 이 특수여건은 이제 특수학생이나 학습장애, 또 이런 어떤 특성, 또 사회적으로 취약계층과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기후 생태 분야, 인구 지역 맞춤 모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인구 지역 맞춤 모델, 좀 생소한 단어죠. 소규모 학교, 과대 과밀, 다문화 소통, 이런 지역에 따른 특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그런 모델을 연구하는 이런 선도교육청을 뽑고요. 또 사회 경제 분야, 또 기타 분야로 나눠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공모 및 선정은 이제 특화 모델 연구개발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교육지원청 중 6개 청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공모계획 및 심사, 프로그램 연구개발, 운영 및 네트워크, 평가 완료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총 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도교육청에서도 연구를 하고요. 또 경기공유학교와 관련된 도교육청 수준의 정책 연구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공유학교 평가와 관련된 지표, 우리가 아까 앞서 봤지만 경기공유학교를 운영하고 해당 내용들이 잘 운영되었는지 평가를 하고 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정책 실행 연구회를 하는데요. 정책 실행 연구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도교육청 수준에서 정책을 기획하게 되었을 때 방향성이나 목적 등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책정이 되었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것이 교육활동으로 구현되었을 때는 꼭 기획한 내용과 동일한 수준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이 보증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학교에서 교육 활동으로 이런 것이 구현이 되었을 때 이 정책과 교육 활동 간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정책 실행 연구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실행 연구원들이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또 경기 공유학교의 각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이 학생의 성장에 또 지역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형태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평가와 환류 그리고 추후에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인데요. 지역 맞춤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이제 다양화합니다. 이미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이었으니까 이 학생, 학부모, 학교의 수요 기반으로 해서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해서 이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굴한 자원들은 대면이나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운영 장소는 지역 캠퍼스, 지역별 거점 활동 기관, 협력 기관, 유육 교실 등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보시면 뭐 10명 이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획을 할 때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방법, 장소, 신청 방법. 지역별로 자체 계획한 온라인 시스템 활용해서 안내 및 신청을 한다. 기본적으로는 원클릭 시스템을 활용하지만 아직 이게 구축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이제 보통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안내를 하고요. 공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전반기에는. 그래서 운영 방식을 보면 직영,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위탁은 전문기관을 발굴해서 예산을 내려보내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형태. 또 시기별로는 방과 후, 주말, 방학 집중형이 있는데 이 방과 후가 사실은 거점형이 많이 생긴다면 학생들의 수요가 사실은 많을 것 같고요. 주말형, 방학 집중형 같은 경우는 정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의 수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기면 악기의 입문, 그 다음에 이 입문을 넘어서서 이제 내실화하는 단계, 그리고 이 진로와 연계된 단계, 이런 형태로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면 기초 심화, 전문가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부분, 자신의 경험을 심화하는 부분, 진로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프로그램 구분 운영 형태는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예산의 형태가 직영형은 이제 210에 13이고, 위탁형은 320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이룸학교는 학생이 희망하는 주제를 학교 밖 자원과 연결하여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주도적 성장을 지원한 학교 밖 교육 활동이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도전형, 창조형, 성장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아까 함께 읽긴 했지만 학생들의 기획 워크숍을 통해서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고 또 이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우면서도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그러한 주제를 토대로 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또 단계별, 기초에서 전문 내용까지 연계해서 학생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초1부터 고3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고요. 운영은 5월부터 12월. 기초 과정은 30차시 이상, 전문 과정은 50차시 이상 기준이 있네요. 그리고 장소는 뭐 자체 공간이나 또 유휴 공간, 또 지역 캠퍼스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요. 학생 수는 프로그램별 20명 이상으로 이제 무학년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 운영 기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는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네요. 학교생활부에 기록할 때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영역 특기사항란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이룸학교 추진 사항을 좀 보면 첫 번째가 이제 학생 모집을 하고 이 모집된 학생들이 기획 워크숍에 참여를 하게 돼서 어떤 형태의 수업을 원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운영자를 공모하고 학생 모집을 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경기 이룸대학은 대학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생의 진로 개척 및 전문 학습 역량 신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 활동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꿈의 대학이었던 것이 작년에 조례가 바뀌면서 경기 이룸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목적을 좀 보면 대학이나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진로 탐색, 설계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자기주도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보면 이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 산업체들과 연계해서 학생 맞춤형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요.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중3부터 고등학생 또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이 단계별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이룸학교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종합적인 학사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 기간은 이룸 학교와 똑같고요, 이룸 대학이. 그래서 진로 탐색 과정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0차시, 진로 집중 과정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34차시로 운영이 됩니다. 집중 과정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적인 강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형태는 방문형, 거점형, 온라인형 이렇게. 그리고 비용은 무료 수강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실험 실습비나 재료비의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강사의 경우에는 이제 석사학위 이상의 우수한 교사 또는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고요. 1인 최대 2강자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기관 공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역의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교육자원을 기부하거나 자체 운영하는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분을 좀 보면 교육자원 기부형. 그래서 요거는 기업이나 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하는 거고요. 지역기관 참여형은 지자체, 지역기관의 기존 프로그램의 연계 운영입니다. 방법은 지역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기부 가능한 교육자원 발굴 및 교육자원 지도 등재 후에 이제 학생들에게 안내가 되고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지역기관 자체 프로그램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제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점을 기반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연계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학교 밖에서 학습한 내용이 학력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침을 주면 학교 내 개설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학생의 수요는 있는데 학교 안에서 개설을 하기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기공유학교에서 지역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겁니다. 또 경기 이룸 대학 강좌 중에서 학생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강좌를 교과목으로 발전시켜서 우선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상은 고등학교 1, 2학년, 경기공유학교 거점활동 공간이나 지역학습장 활용해서 교과 개설을 운영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8월까지는 이게 신청이 되어야 되니까 이 교과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특히 올해에는 이런 경기공유학교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 교과목 개설을 위한 파일럿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파일럿이라는 것은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실험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또 지역 협력 교사를 활용한 코팅칭 수업, 뭐 프로젝트 협력, 토의 토론, 실습, 체험 등 학생 주도성 수업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참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대상은 1학년이지만 추후 중학교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 온라인 학교도 사실은 그랬었잖아요. 고등학교 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중학교,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지역 위탁형 프로그램은 심리적, 환경적, 언어적 요인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회복과 적응을 돕는 단기 위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면 학생의 환경, 심리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회복 및 적응을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탁 전에 이 학생들이 입소하기 전에 필요한 학생 학부모 동의를 하고요. 학교급별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급 및 연령대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제 출석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후 학교장의 신청을 통해 입소 결정을 하고요. 자, 대상을 보면은 초3부터 고3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혹은 학교 밖 청소년 어떤 학생들이 주로 가냐면 학생 간 갈등 사안 및 관계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업 부정응 학생, 다문화 학생 등의 사유로 소속교회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위기관리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발굴할 수도 있겠죠. 다만 학폭 대책심의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중에 있는 학생은 위탁교육 신청이 불가하다. 이것이 조치까지 끝나고 나야 올 수 있다. 방법은 대면 그리고 블렌디드. 유형은 인성 프로그램, 다문화 학생 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위탁 운영 절차를 보면 원적교에서 위탁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상담 및 입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위탁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해서 기간을 확정하고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운영평가 및 학생 출결 등을 원적교로 보내죠. 이건 우리가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 문건에 있는 이 위탁 학생과 관련된 부분과 절차는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맞춤 공유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컨설팅을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도교육청 수준에서 이 전문가 등이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이 공유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청의 업무 담당자를 지원한다는 얘기고, 업무 담당자 및 운영자 역량 강화, 지역 맞춤 공유학교 업무 담당자 및 공유학교 운영자의 역량 강화를 실시한다라는 거고, 보니까 역량 강화 부분에 연수도 있지만 이렇게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거나 뭐 네트워크 협의회를 한다거나 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또 그리고 중점적으로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네요. 정책 평가 및 질 관리, 이게 뭐 항상 꼭 필요한 거죠. 정책 평가는 경기 공유학교 도평가위원 조직 및 운영을 통해서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평가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를 하고요. 평가 결과를 환류를 통해서 도교육청 단위의 정책 그리고 지역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활동들의 질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더불어 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또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별로의 현안을 집단지성이나 다른 지역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 공동체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이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홍보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소식지나 홍보물을 개발하고 SNS 운영이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또 정책 홍보자료 개발을 토대로 교육공동체 대상으로 이러한 경기공유학교의 다양한 역할, 또 내용, 그리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보면 홍보 동영상, 카드 뉴스, 소식지, 시설물에 홍보물 탑재, 인터넷 매체, 홍보자료 개발. 근데 이제 이 선생님들한테야 뭐 이런 것들이 통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 설명회 같은 것들을 해야지만 조금 인식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밑에 바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정책 홍보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 단위, 학교 단위, 학부모 단위, 지역 주민 단위 이렇게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운영이 다 끝났을 때 운영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컨퍼런스나 포럼이 있으면 학교 단위에서 저 학교에서 저런 공유학교에 참여를 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진 일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대 효과를 좀 보면은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학습 역량을 제공한다. 또 학생 생활권 중심의 지역 맞춤 공유학교로 안전한 방과 후 돌봄,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요. 교육 공동체 수요를 기반으로 공유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 교육을 보완한다. 그렇죠? 학교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공유학교가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겠죠. 또 지역 학생 맞춤 교육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또 학교의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양방향 플랫폼 구축으로 공유와 상생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 거의 1시간에 가깝게 공유학교 계획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크게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제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그 온라인 플랫폼 공간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육활동을 주고받으면서 공유와 상생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재에 있던 지역의 교육활동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도 만들고 또 이러한 연계된 교육활동을 제공할 때 교육공동체의 수요 기반으로 제공한다. 라는 부분, 그리고 질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교육공동체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이 경기도민 모두가 공유학교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서 어쩌면 전에보다 좀 유연하지 못하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계약해서 많이 바쁘실 텐데요. 폭풍 같은 2주 보내셨을 겁니다. 지치지 마시고 주말 이용해서 푹 쉬시면서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